엑셀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필수 데이터 전처리 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고요.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께 엑셀 표 활용하기라는 거를 좀 보내드리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엑셀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잘못된 데이터라기보다는 뭔가 분석을 방해하고 분석을 왜곡시키고 잘못된 결과를 나타내는 어떤 분석 재료들, 엑셀 데이터를 갖다 처리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상당수 보완해주는, 그리고 좀 더 편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엑셀 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가 엑셀 표가 아닙니다. 자, 엑셀 자체가 표인데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잠깐 꺼내서 그러는데 눈금선, 자, 보시는 것처럼 엑셀에는 눈금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이 있다고 해서 엑셀 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B3라는 것부터 저기 밑에 어디 있을까요? 자, P291, B3부터 P291까지의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하나의 그냥 범위인 것이죠. 이 자체가 하나의 표는 아닙니다. 엑셀에서는 그나마 그냥 제가 방금도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냥 연속되어 있으니까 하나의 범위, 하나의 데이터 표라고 사용자가 사용하겠거니 라고 도와주는 것 뿐이지만 이 자체가 하나의 어떤 개체인 데이터베이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엑셀 표입니다. 자, 직접 만들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엑셀 표를 만드는 방법은 메뉴를 활용할 때는 이 안에 들어가서 삽입 탭에 표를 들어가서 눌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범위를 표를 만들지 지정해 주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쉬운 단축키니까요. 범위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T 눌러주십시오. 컨트롤 T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표 만들기라는 메뉴가 나오고요. 이렇게 표 만들기라고 나왔을 때 중요한 거는 머리글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 체크를 해야 하는지. 지금 보시면 원본표에서 머리글이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활용할 거기 때문에 머리글 포함이 꼭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 범위도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마우스 스크롤을 내려서 제가 지금 한번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까지 잘 선택이 되어 있네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뭔가 갑자기 색깔이 변했습니다. 자, 색깔이 변했으니까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표를 지정을 해줬으면은 일단 처음에 메뉴에서 오른쪽에 테이블 디자인, 엑셀 버전에 따라서는 표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 디자인이라는 없던 메뉴가 생성이 되었고요. 표 스타일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스타일 적용할 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적용하기 싫으면은 표 스타일의 아래 메뉴 펼쳐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없음, 스타일 없음이라고 하면 원래 표와 똑같아 보이게 되는데 그냥 일단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스타일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표 이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표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제가 지하철, 서울 지하철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의 이름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요. 표의 이름이 선택이 되어 있으면은 제가 이 엑셀 파일에서 어디에 있어도 제가 여기다가 지금 왼쪽 위에 여기 우리가 셀 주소 표시가 되는 곳에다가 D6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제가 서울 지하철이라고 하고 엔터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원래 있던 서울 지하철이라는 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셀 주소가 이름 상자에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름 상자에 셀 주소가 표시되다가 제가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똑같은 이름 상자의 주소가 표시되다가 전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서울 지하철이라는 표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표가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여기 드롭다운 메뉴 펼쳐서 서울 지하철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으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아까 이 열 머리글 부분에 필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터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필터가 재밌는 것이 엑셀을 스크롤을 내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지금부터 보여지는 화면에서는 B열이 아니라 호선이라는 열 이름, 역 번호, 역명이라는 열 제목이 그대로 우리가 열 머리글 부분에다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어디서지 우리가 바로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내려서 보다가 필터 하려고 다시 메뉴로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필터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표가 아닌 곳에 보면 열 머리글이 그대로 알파벳으로 있는데 여기는 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지금 제가 맨 아래로 내려가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잠깐만요. 지금 너무 테이블 디자인이 밋밋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네, 표를 갖다가 좀만 더 색깔 있게끔 만들어 볼게요. 네, 그렇게 되고요. 제가 여기 표 바깥의 첫 행에다가 바깥의 행, 첫 번째 칸이 아니어도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제가 10호선이라고 해볼게요. 10호선 엔터 치는 순간 보셨습니까? 표의 범위가 자동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바로 아래에 추가할 때마다 이거 여러 개를 해볼까요? 11호선 하고 컨트롤 엔터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가 붙여서 연속해서 치는 곳마다 데이터의 범위가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표도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월 옆에 제가 말도 안 되지만 열도 마찬가지입니다. 13월이라고 지금 엔터 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의 범위가 확장이 자동으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우리가 피벗 테이블의 재료로서 피벗 테이블을 삽입할 때 첫 번째는 범위를 선택하는 것인데 만약에 표가 있다면 그냥 표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이게 A1부터 B100까지인가 어딘가 이런 거 알 필요 없이 그냥 서울 지하철이 범위야, 서울 지하철이 대상이야 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데이터가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추가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서울 지하철이란 표 안에 데이터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범위를 바꿔주고 뭐가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와 열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13월이라고 해놓은 곳에다가 sum이라는 함수를 한번 넣어볼게요. sum이라는 함수를 넣고 범위는 여기서부터 1월부터 12월까지의 범위를 넣고 네, 이렇게 쳤습니다. 자, 표의 범위를 정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주소가 아니라 서울 지하철이라는 표 안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열 표 안에서의 열 제목은 이런 대괄호로 묶여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A3, B3 이런 식이 아니라 열 제목을 그대로 쓴다는 거 굉장히 직관적이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도 하나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엔터를 치게 되면은 네, 모두 채워졌죠, 열에다가. 네, 왜 이럴까요? 우리가 지금 앞서서도 우리가 데이터 전처리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하나의 열에는 하나의 유형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sum을 넣었다면은 엑셀은 자동으로 이 열에는 다 sum이 들어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쓸 거잖아 너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열에다가 똑같은 데이터가 같이 채워진다는 거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할 때 당연한 건데 같은 열 머리글이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역번호와 역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 이거를 역명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하면은 네, 자동으로 이 표에서는 원래 역명이었던 거를 역명2라고 바꿨죠. 여기서 역명을 제가 또 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상하시는 대로 역명3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열 머리글이 중복되어서 데이터 분석이 망쳐지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아예 금지되어 있는, 그러니까 열 머리글을 중복해서 쓰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를 쓰다가 굳이 표가 불편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표를 모르는 분한테 이 엑셀 파일을 드려야 한다거나 이럴 때가 있을 것인데 이럴 때는 우리가 다시 범위를 변환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메뉴에서 표의 전용 메뉴죠. 표의 안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메뉴인 테이블 디자인 들어가서 여기 도구 그룹에 범위로 변환 눌러주십시오. 범위로 변환 눌러주게 되면은 자, 표를 정상범위 변환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옵니다. 예! 라고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원래 있던 표 메뉴가 사라졌죠. 그리고 이제 내려도 똑같이 여기에 필터도 더 이상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를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학습하게 될 피벗 테이블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우리가 엑셀을 작업하시면서 표를 활용하시는 것은 굉장히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데이터 활용하시면서 표를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